저는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저의 선택은 러시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앞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을 떠나기로 한 날,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한 날.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그런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북한을 떠나 러시아로 간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탈북 이야기는 대부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경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릅니다. 러시아로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러시아를 선택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천천히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전달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국경과 가까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고, 특별히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갑자기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잡혀간 것도 아니었고, 누가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배고픔, 매일 같은 피로함, 매일 같은 불안.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더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혼자 생각했습니다. 떠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아십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움직이게도 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가 러시아를 생각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러 러시아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벌목공으로 간 사람들,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그들이 돌아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거기는 달라. 먹을 게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은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중국에 가면 잡혀서 북송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송되면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었지만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성이 있어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옷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신발을 튼튼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소처럼 먹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침 식사라는 것을.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일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아무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다녀와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경을 향한 조용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이유로 다른 시기에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떠나기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북한의 삶이 어떤지 뉴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 배고프다는 이야기,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평범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밥을 먹고 일하러 가는 하루.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익숙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은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옥수수 또는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려고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오래 먹으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배는 금방 고파졌지만 더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면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하고 굳어있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매일 같은 구호였습니다. 하지만 외쳐야 했습니다. 안 외치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입으로는 외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계 앞에 섰습니다. 낡은 기계였습니다. 자주 고장 났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돌려야 했습니다. 생산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돌렸습니다. 일하는 동안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옥수수죽은 진작에 소화되었습니다. 속이 비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조금의 밥과 국,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느끼고 싶어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끝났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기계를 돌리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같은 일을 몇 시간이고 반복했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총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모두가 돌아가며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적당히 말했습니다. 오늘 기계를 다루면서 집중이 부족했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소극적이라고 찍혔기 때문입니다. 생활총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녁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감자 몇 개, 김치 조금. 그것이 저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했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했지. 아버지는 매일 일하잖니.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내일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자야 내일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를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고픔과 피로함을 견디는 하루를요. 그런 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하지만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느 순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배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은 늘어났습니다.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나아질까? 그런 기대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떠나야 한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집, 고향,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습니다. 떠나야 한다. 그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을 생각할 때 대부분 중국을 떠올립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이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중국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중국이 더 가까웠는데 왜 러시아를 택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위험이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잡힐 위험이 컸습니다. 중국 공안이 북한 사람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협정이었습니다. 북송입니다.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는 것입니다. 북송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두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조선족 마을에 숨거나 농촌에 숨어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중국과 같은 협정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탈북자를 무조건 북송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망명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사를 거쳐 일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다면 남한으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중국보다 먼 길이었지만 더 안전한 길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보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일할 수 있대.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잘 안 잡는데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대. 이런 소문들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모두 확인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해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벌목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거기는 다르더라. 일은 힘들지만 먹을 건 있더라. 감시가 우리나라보다 덜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거기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은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넘다가 잡히면 바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택했습니다.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확실하지 않은 길을 그래도 가기로 한 선택을요.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남으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택했습니다. 먼 길이지만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그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평범한 날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누군가 국경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에게는 일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경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몇 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급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급하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걸었습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도중에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나?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가요. 그래, 다녀와. 그 사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점점 국경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국경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병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국경 근처는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나무가 많았고 풀이 깊었습니다. 그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국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이었습니다. 가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조망 아래를 살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로 넘을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한 곳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아래쪽이 조금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에 넘었던 흔적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철조망 아래로 몸을 굽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가시가 옷을 긁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넘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경 근처는 여전히 감시 구역이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길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가면 도시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어디라도 도착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혼자서 낯선 땅을 걷는 모습을요. 뒤에는 고향이 있고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상황을요. 그가 느꼈을 두려움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돌아가면 잡힙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작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뭇잎을 모아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추웠습니다. 옷이 얇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동물 소리. 모든 소리가 두렵게 들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오는 것은 아닐까? 혹시 들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추위에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계속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국경을 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하지만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 걸었던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러시아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안도감이었을까요? 자유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를 찾아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길에서 자고 다시 걸었습니다. 먹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버려진 과일을 주워 먹었습니다. 물은 개울에서 떠먹었습니다. 배는 항상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지나 더 큰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 섞이면 조금은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러시아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다른 북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길거리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선족이 모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조선족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찾으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그를 잠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과 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북쪽에서 왔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일 도와주면 밥은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잘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짐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먹을 수 있었고 잘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경찰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주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망명 신청을 해야 해요. 망명 신청. 그 단어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민국에 가야 해요. 거기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잡히지 않을까요? 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하면 계속 숨어 살아야 해요. 그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민국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어 사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민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요. 그게 더 안전해요. 그는 식당에서 만난 다른 북한 사람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이민국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러시아어였습니다.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왜 망명을 신청하십니까? 살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통역사는 그의 말을 러시아어로 옮겼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세요. 그 말만 들었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그는 식당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인될까요? 거부될까요? 거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이 있습니다. 오세요. 그는 다시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면담이었습니다. 직원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떠났냐는 질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일을 해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가장 아픈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면담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시 기다리세요.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지쳐갔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거부되면 어떻게 하지?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했습니다. 다른 북한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망명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것 없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결과 나올 거야. 하지만 그 위로도 불안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결과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지쳐갑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망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안전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안전해졌는데 왜 슬펐을까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망명을 승인받았다는 것은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슬펐습니다. 망명 승인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이민국을 나섰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유와 고립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망명의 의미였습니다. 안전을 얻었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옛 삶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기쁘면서도 슬픈 그런 감정을요. 그것이 망명자들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망명을 승인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남겨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들을 두고 왔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떠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떠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말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알면 가족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실까? 죽었다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어디선가 살아있다고 믿으실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하면 가족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막지 못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괴로웠습니다. 내가 가족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가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나면 물어봤습니다. 혹시 함경북도에서 오셨습니까? 혹시 제 가족 소식 아십니까?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넓었고 사람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가족 소식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형제들의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들었습니다. 떠나지 말 걸 그랬나? 그냥 거기서 살 걸 그랬나? 하지만 그것도 의미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연락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국경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국경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 벽 너머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안전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무겁고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북한을 비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정치를 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선택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던 곳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안타까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그런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을 떠나 러시아로 간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남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으로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향을 생각할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할 것입니다.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일은 아닙니다. 그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편견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떠났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감사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 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